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어떤 의자에 어떻게 앉아야지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이자 통증분과 인증이 조항무입니다. 오늘은 척추를 지키는 바른 의자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자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의자 중에서 척추를 보호하는 의자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의자에 앉았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제 발끝까지 지금 나오면 좋은데 제 방에 지금 앵글이 이렇게까지밖에는 안 나와요. 자, 의자에는 여러 가지 의자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등받이가 있느냐 없느냐, 목바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목바지가 없으면 당연히 목이 안정적이지 않지요.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에 당연히 무리가 되고, 등받이가 없으면 등이 계속 이제 휘청휘청거리게 되고, 오래 일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굽은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나마 제일 편하니까. 허리가 굽어 있는데 어떻게 허리가 보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자는 등받이가 반드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목바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이제 사무용 의자도 목바지까지는 그렇게 인체공학적인 모델은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목바지하고 등바지 얘기했는데 팔 받침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팔 받침대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팔, 어깨 가 좀 몇 킬로 되잖아요. 이게 무거운 게 계속 이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상태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하루에 1시간 일합니까? 2시간 일합니까? 아니지요. 7시간, 8시간 일하지요. 그리고 집에 가면 어쩝니까? 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컴퓨터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앉아 있는 동안에 이 팔받침이 없으면은 이 팔 무게가 계속 이제 나의 어깨를 짓누르고 목에 무리를 가주게 되고, 그러니까 당연히 근육이 뭉치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자를 앉을 때 일을 하는 업무용 의자는 반드시 팔 받침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 의자들은 어떤 의자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용 의자죠. 우리 디자인이 된 이쁜 목재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소파도 있고, 의자는 등받이가 없는 것도 있고, 스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척추를 보호하는 거는 당연히 기능성을 가지고 디자인이 된 게 당연히 척추를 보호하겠지요. 그게 바로 사무용 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은 사무용 의자에서 앉아서 일을 하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업무 공간에서는 사무용 의자 하시는 분들은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사무용 의자 쓰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지금 찍고 있는 여기는 제 방이거든요. 제 방인데 이제 사무용 의자에서 갖다 놓고 쓰고 있고요. 일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척추 협착증으로 좀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 본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을 소파에 앉지 못하게 하고 제가 소파 앞에 또 이제 이 사무용 의자를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소파에 앉으시지 않으시고 평소에 TV를 볼 때도 사무용 의자에 앉아가지고 척추를 보호하고 살고 계십니다. 자, 그럼 이제 사무용 의자가 제일 좋다 하는 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용 의자 중에 어떤 옵션이 어느 정도까지 있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받침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목받침은 아니거든요. 자, 일단은 등받침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등받침 중에서는 룸바 서포트, 요추 지지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요추 어떻습니까?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요 들어가 있는 부분을 탄탄히 받칠 수 있는 요추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무용 의자라고 하더라도 뒤쪽을 좀 보시면 돼요. 뒤쪽을 보셔가지고 사무용 의자에도 내가 쓰는 사무용 의자에 요추 지지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없다면은 이 회사에 따라서 이거를 추가적으로 사면은 이제 딱 끼워 놓으면은 맞는 모델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요추 지지대가 있는 상태에서 일을 하기를 권고를 드리고, 요추 지지대가 정 없다, 내가 따로 구할 수 없다, 이 모델에는 요추 지지대를 넣는 게 없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요추 지지대를 대신하는 그런 이제 허리 지지대 방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커블 체어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이제 의자마다 또 디자인이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석을 써서 무조건 낫다, 더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들어요.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좀 요추 지지대가 있는 사무용 의자를 쓰시는 게 제일 좋고요. 자, 그러면은 경추 지지대도 이제 있어야 되는데, 경추 지지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전 세계의 대부분의 브랜드에서 아직 경추 지지대는 그렇게까지
인체공학적이지 않게 좀 디자인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경추 지지대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받침대입니다. 팔받침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팔받침대도 그냥 이제 높이가 고정돼 있고 각도가 고정돼 있으면 사람들마다 다 팔 길이가 다 다른데 그거가 이제 어저스트먼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높낮이를 팔받침대를 높낮이를 높이고 내리고 앞으로 당기고 내리고 또 더 좋은 모델은 이제 각도까지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팔받침대도 높이나 좀 이제 각도를 변경할 수 있는 모델을 사시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일 기본적인 것은 좌판 있잖아요. 엉덩이판이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거는 뭐 정말 기본적인 기능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다리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앉았을 때는 그 발바닥이 땅바닥에 닿아야 돼요. 발바닥이 허공을 막 휘젓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제끼는 기능이 있잖아요. 뒤로 제끼는 기능도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뒤로 쭉 제끼면서 이제 그러면은 낮잠이라도 좀 잘 수 있고 좀 이제 편하게 잘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제일 좋은 게 100도에서 90도보다는 조금 더 넘어가는 거 100도 정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100도 정도에서 제가 지금 락을 걸었어요. 그래서 일을 할 때 이렇게 90도는 조금 더 넘어간 상태에서 일을 하는 게 가장 편하다,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앉는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미어캣처럼 척추 S라인을 쫙 펴고 이렇게 앉는 게 제일 좋죠. 이 자세가 제일 좋죠. 근데 우리 이 자세로 10분 넘게 앉을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하루에 8시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8시간 어떻게 앉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차선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문에서도 90도를 조금 더 넘겨서 한 100도까지 이렇게 편하게 기대라.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제 팔을 이제 편안하게 이제 팔받침대 위에 두고, 그 다음에 경추도 이렇게 좀, 경추는 좀 불만족스러워요. 뭐 대부분 의자들이 다 그래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편하게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앉아야지 제대로 앉는 자세인지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바닥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발이 땅바닥에 닿아 있어야 됩니다. 네. 땅바닥에 떠서는, 땅바닥 위에 떠서는 안 됩니다. 발이 반드시 닿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엉덩이가 최대한 뒤로 가서 이제 탁 붙여야 돼요. 그런 상황이어야지 이제 척추도 이제 등받이에 딱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키가 좀 작은 여성분들 있잖아요. 키가 작은 여성분들은 이 좌판이 너무 긴 나머지 엉덩이를 뒤로 붙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좌판 자체를, 엉덩이판 자체를 앞으로 뒤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는 사무용 의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드려요. 좀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런 옵션까지 있으면은. 그래가지고 땅바닥에 이제 발바닥에 닿고, 그 다음에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탁 붙여가지고 앉고, 그런 상태에서 무릎은 한 90도 정도를 유지하도록 좌판 높이를 조절을 하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는 이제 뒤로 쫙 붙었으니까 이제 허리를 한 90도에서 100도 사이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일을 하고, 그 상태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이제 팔받침을 세팅을 하고, 그러면은 이 팔받침이 있는데 지금 이제 팔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가잖아요. 일직선으로 가는 구간에 마우스를 잡고, 일직선으로 가는 구간에 키보드를 하고,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자,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제대로 앉은 상태에서 척추가 이제 제대로 펴져 있고 목도 제대로 펴져 있는데, 그럼 모니터 높이가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세팅을 했는데 모니터 높이가 노트북이라서 아래에 있다. 이러면은 이제 말짱할 거예요. 오히려 더 고개가 너무 숙여지니까 오히려 더 고개는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좋은 자세를 했을 때 제 시선을 쭉 앞으로 갔을 때 모니터의 상부 상분의 1에 닿도록 그렇게 모니터를 상당히 올려줘야 됩니다. 모니터를 생각보다 더 많이 상당히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앉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의자를 찾아야 되고 어떤 옵션의 의자를 찾아야 되고 어떤 자세로 앉아야 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키보드하고 마우스하고 모니터 세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여러 가지를 또 말씀드린 이유는 왜냐하면은 다 이어져 있으니까. 척추도 이어져 있고 허리도 이어져 있고 목도 이어져 있고 어깨도 이어져 있고 손도 이어져 있고 팔꿈치도 이어져 있고 다 이어져 있으니까, 무릎도 이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통증 꿀팁에 대해서 매주 금요일 날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통증 썰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일요일에는 개인적인 성장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에는 정통 통증 컨텐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해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말이 되게 많이 꼬이네요. 다음번에는 좀 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봬요.